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면 우린 명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우는 진우 닮았다. 닮았다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민우 한번 봐주세요. 진우. 캐대원 안 봤어요? 닮았어, 머리. 친우야. 소다팝. 이거 아니야? 소다팝? 이거 맞아. 야, 이거 맞아. 소다팝 이거 안무야. 아, 진짜. 아, 틀딱 진짜. 씨. 어? 자, 갑니다. 다시요. 명제가 뭐예요? 참 또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해. 그래서 듣자마자 맞아. 틀려. 이런 게 다 명제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대신 명확하게 말해야 돼. 그래서 진우는 잘생겼어 라고 하면 잘생겼다는 거에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이 좀 애매한 것들은 우리가 명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비슷한 거 있죠? 원스타는 잘생겼어. 이런 거. 얘는 명제 맞죠? 참인 명제. 명확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 진우래요. 미안해요. 민우가 잘생겼다. 이런 거. 동준이가 착해. 이런 거. 애매하잖아. 착하다의 기준이 뭔데. 됐죠? 대신 이런 건 맞겠죠. 정우는 몸무게가 50kg보다 더 나갈 거야. 이런 건 맞겠지. 됐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정의와 정리라는 말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아마 했을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는 거기서 나오는 각종 성질과 특징들. 예를 들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한 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내리그은 두 선은 수직으로 내리그은 선은 밑변을 2등분해. 뭐 이런 표현들. 뭐 평행사변형의 정의 그러면 뭐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는 사각형. 그럼 평행사변형의 정리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해. 이런 게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정리 표현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일단 명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건. 문자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린 조건이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x 자리에 5가 오면 맞아요? 틀렸지? x에 7이 오면 참이에요? 거짓이네? x에 1이 오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럼 x 값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이런 애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질 때 이때 이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서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값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 그래서 조건 얘기가 나오면 항상 진리집합 표현이 나올 거야.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서 부정은 위에다 쓰시면 돼요. 낫입니다. 낫. 문이 지금 어때요? 닫혀있죠? 됐죠? 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한 문장은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명제죠. 문이 닫혀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말했잖아. 명제네요. 됐죠? 그럼 문이 닫혀 있다의 부정은 뭘까요? 닫혀 있지 않답니다. 그냥 낫을 붙이시면 돼요, 영어로. 자, 나는 앉아 있다.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명제죠.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그럼 나는 앉아있다의 부정은 뭘까요? 나는 앉아있지 않답니다. 됐을까요? 왜? 서 있을 수도 있고 물구나무 서 있을 수도 있고 엎드려 있을 수도 있잖아.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됐어? 그래서 앉아있다의 부정은 서 있다가 아니에요. 앉아있지 않답니다.
열려있다의 부정은 닫혀있다가 아닙니다. 열려있지 않답니다. 부서져 있을 수도 있어요. 됐음? 그래서 부정을 말할 때는 그냥 낫을 붙이면 됩니다. 얘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물결로 쓸 거야. 물결. 앞에다 물결 P 이렇게 쓸 거야. 무슨 뜻? P가 아니다. P의 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명제가 됐든 조건이 됐든 부정을 붙이면 그냥 낫을 붙여서 말해주시면 돼요. 끝? 괜찮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기 전에 문제 하나 정도를 더 보고 올까 합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1번 문제가 보이네요. 자, 명제인 걸 찾아볼 겁니다. 1번 보세요. 명제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말할 수 있어? x가 만약 5였어. 맞아, 틀려? 맞지? x가 1이면 그럼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조건. 됐음?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값들을 모아서 우리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 됐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두 번째,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명제입니까? 명제입니까? x제곱이 1이면 x는 1일 거야. 명제예요? 왜요? 다시 물어볼게요. 질문을 바꿉니다. x제곱이 1이면 x가 1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제곱한 게 1이면 1인 거야? 거짓인 거야? x제곱이 1 나왔대. 그럼 x는 1인 거예요? 잠깐만요. 1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1인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제곱한 게 1이니까 x는 무조건 1이에요.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그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했네. 명제잖아. 됐죠? 어쨌든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어. 그런 명제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시은아, 뭐가 필요한 거냐면 논리적인 대화, 논리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거야. 천천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거짓입니다, 이거. 제곱한 게 1이면 x에는 뿔마1이 와야 돼. 그냥 1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다? 1도 되긴 되잖아요. 맞아, 1도 되긴 되지. 그러니까 1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지. 다른 것도 말해줘야지. 됐습니까? 됐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x-2, x-4가 0입니다. x는 누굽니까? 라고 말해야지. 인데요? 2 넣어도 돼요. 0 나오는 거 맞잖아요. x는 2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됐음? 다 말하셔야 됩니다. 말할 거면. 그럼 하나만 말하면 x는 2야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4도 말했어야 돼. 그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해 볼게. 자, 그래서 명제인 건 2번입니다. 3번이 명제가 아닌 이유는 뭐 때문에? 예쁘다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됐죠? 4번이 명제가 아닌 이유는 뭐 때문에? 높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거든. 누군가한테는 높지만 누군가한테는 낮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마찬가지 5번도죠. 공부를 잘한다. 그 잘한다의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명제가 아닙니다. 해서 명제가 아닌 말로 세상을 얘기하면 세상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 키가 190이 좀 안 돼. 틀린 말은 아니잖아. 됐죠? 하지만 명제도 아닙니다. 됐지? 내 몸무게가 70kg 조금 넘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 됐음? 그러니까 명제가 아닌 말들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되게 애매모호해져. 그래서 명제인 얘기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또 수학과 관련된 문제들, 명확하게 답이 필요한 문제들에 답을 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딱 보니까 뜨거운 거 먹다 입술 데였네요. 피곤해서? 피곤하다 공 맞아서? 자, 그래서 답 2번이었겠죠. 하나만 더 볼까 합니다.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다음 명제 중에 그 부정이 참인 것을 찾을 겁니다. 그럼 일단 이 명제 보면 안 돼. 부정을 봐야 돼. 보기 1번 볼게요. 7은 4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거의 부정은 뭘까?
7은 4의 배수가 아닌 게 아니다 인 거지. 됐음? 여기서 아닌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중부정이야. 근데 이중부정 표현을 우리 교육과정에서 쓰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아닌 게 아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건 노래 가사에서 많이 나오죠. 아무렇지 않지 않은 거죠. 됐죠? 그래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7은 4의 배수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럼 7은 4의 배수야. 바꿔서 얘기해 주셔야 돼. 자, 7은 4의 배수다. 참입니까? 7이 4의 배수예요? 아니죠. 끝. 두 번째입니다. 다음 명제 2 더하기 1은 4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거의 부정은 뭐야? 2 더하기 1은 4가 아니다. 맞아요? 네, 맞네요. 부정이 참이네요. 2번 끝. 됐죠? 그래서 잘 읽고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직관적으로 좀 찾아볼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찾는 과정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서요. 우리 했던 이야기들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보고서 넘어갈 겁니다. 자,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 두 가지입니다. P 또는 Q, P 그리고 Q. 자, P 또는 Q에서 이 또는이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이 또는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 합집합. 그리고라는 표현을 교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집합.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하죠. 내가 우리 반의 대표를 뽑을 건데 대표 학생은 문산제일고 또는 여학생 중에 한 명을 뽑고 싶어. 됐죠? 다시 문산제일고 또는 여학생 중에 한 명을 뽑고 싶어. 라고 하면 내가 뽑을 수 있는 대표는 문산제일고 학생 그리고 여학생.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됐지? 얘네를 다 보는 겁니다. 합집합 표현이야. 다시 내가 대표 한 명을 뽑고 싶은데 봉일천고이면서 남학생을 뽑고 싶어. 됐지? 그럼 뭐야? 봉일천 다니는 학생이면서 남자인 학생. 이 중에 한 명 뽑겠다는 겁니다. 교집합 표현이야. 그래서 그리고 교집합 표현입니다. 근데 그리고만 알면 안 돼요. 위에다 이것도 써주셔야 되죠. 동시에. 동시에.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또는 합집합 표현, 그리고 동시에 교집합 표현입니다. 합집합 표현, 집합 P, 집합 Q 모든 원소를 합쳐서 다 말합니다.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집합 P에도 포함되고 동시에 Q에도 포함되는 둘 다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원소들을 말합니다. 교집합.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Q의 합집합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Q의 교집합을 말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부정에 대한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옆에다 써주세요. 드모르간의 법칙. 다시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집합시험을 배웠던 친구들, 집합까지 시험 범위 나갔던 친구들은 익혔던 표현일 거고 금총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그냥 봤던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 A, B 합집합의 여집합을 우리는 어떻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색칠놀이 하시면 돼요. A집합 이렇게 있고요. B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집합 안에서요. 자, 이때 A, B 합집합의 여집합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색칠할 수 있죠.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합집합을 제외한 이 바깥 부분을 색칠하면 됩니다. 됐죠? 이 부분 색칠하면 됩니다. 이 색칠된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공통된 부분. 칠해봅니다. A의 여집합을 칠해주시면요. A가 아닌 바깥 부분을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A의 바깥 부분을 열심히 칠해주시면 됩니다. A 여집합. 그 다음 B의 여집합을 칠할 겁니다.
B의 바깥 부분을 칠하면 되겠죠?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B의 바깥 부분들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됐죠? 이 둘의 교집합 둘 다 칠해진 곳 어딘데요?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여집합 기호를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렇게 분배하고 요렇게 분배하고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이 아닌 거야. 그래서 교집합. 됐죠? 그럼 얘가 이렇게 표현돼. A 또는 B가 아니다라는 말은 됐죠? A 또는 B가 아니다라는 말은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겁니다. 됐음? 그게 여기 있는 부정 표현이에요. 다시요. 이번엔 이것도 볼게요. A와 B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드모르간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되죠. 여집합 분배해 주시면 돼. 그래서 A의 여집합 또는 B의 여집합이 돼요. 실제로 둘이 같은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하면 심플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또 그리시면 돼. 자, 전체 집합 안에 A집합 그려주시고요. B집합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교집합이 아닌 거니까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을 다 칠해주면 되는 상황.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죠. 됐죠, 민서야? 민서야? 그 다음 다시 전체 집합에서 우변에 있는 애들도 칠해 볼 겁니다. A의 여집합 칠해 주시고요. B의 여집합도 칠해 주시고 합집합이니까 칠한 부분 다 말하면 되네요. A의 여집합 칠하면 이렇게 됩니다. A가 아닌 나머지 것들 싹 다 칠해 주시고 그 다음 B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B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도 싹 다 칠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B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칠하면 됩니다. 합집합이니까 칠한 거 다 말하면 되죠. 결론은 같은 그림이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해석 이렇게 돼. A이고 B인 거의 부정이죠. 됐지? A이고 B인 거의 부정입니다. A 또는 B, A 그리고 B인 거의 부정은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와 또는 에도 부정이 붙으면 바뀝니다. 라는 얘기를 왼쪽에서 말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얘를 집합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이미 한번 본 적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와 또는도 부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요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과 어떤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뒤로 넘어갈 겁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의 원소는 X죠. 전체 집합의 원소 X입니다. 그 부연 설명이 바디에 나와 있어요. X는 누구? 어딨어? X는 누구?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말해보면 원소 누구 있다는 얘기야?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는 얘기지 뭐. 끝. 됐죠? 여기까지. 자, 이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를 말할 겁니다. 일단 조건 P가 나왔죠. X는 어떤 애? 3의 배수. 그럼 X에 올 수 있는 적당한 값들은 누군데? 3, 6, 9. 됐죠? 얘네가 와야 조건 P가 참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서 우리가 집합 P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조건의 진리집합. 원소는 누구 있어요? 3, 6, 9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조건 Q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조건 Q 뭐라고 써있어요? X는 소수. 그럼 소수를 말하면 되겠죠? 누구 있습니까? 2, 3, 5, 7 있겠네요. 됐죠? 자, 문제에서 뭐 말했으면 좋겠대? P 그리고 Q죠. 됐습니까? P이면서 동시에 Q인 애들을 말해주면 되겠죠? 그럼 집합 P와 집합 Q의 교집합을 말해주시면 되겠네. 누굽니까? 3이 혼자 있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답이에요.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6번 문제입니다. 정리해 주시고 갑니다. 6번입니다. 참거짓을 판별해 볼게요. 1번입니다.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x보다 작다네요. 맞아요? 틀려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모든 자연수 x? 1로도 안 되고 2로도 안 되고 3로도 안 되는데? 맞아? 뭐 뭘로도 안 되는데 뭐 모든 x야. 됐죠? 거짓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지요? 그러니까 그치? 어떤과 모든을 잘못 본다는 건 아직 한국말 많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괜찮아요? 한국말 어려워요. 됐죠? 다시 6번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뭐라고 써 있어? 어떤 자연수는 저걸 만족한대. 저거 만족하는 자연수 있어요? 누구? 자연수가 마이너스 3도 있어요? 느낌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팩트를 말해주세요. 너무 급해요. 천천히 하세요. 됐음? 그럼 결론 x에 누굴 때? 3일 때. 그럼 어떤 자연수 만족하는 애 있잖아.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이 교실 안에 어떤 사람은 서 있을 거야.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이 교실에 어떤 사람은 서 있을 거야. 맞아 틀려? 틀려. 됐어요? 받아들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맞아. 근데 없으면 틀려. 한 명이라도 맞으면 맞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잘 봤으면 좋겠고요. 7번 문제까지 보고서 넘어갈까 합니다. 자, 7번 문제 다 몇 번인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과 뭐? 자, 지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서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의 부정입니다. 됐지? 됐지? 이게 어떤 상황이야 지금? 모든 사람이 서 있지 않은 거죠. 받아들여? 그 어떤 사람은 서 있다의 부정은 모든 사람은 서 있지 않아. 어떤이 뭐로 바뀌어? 모든으로 바뀌네요. 됐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x는 다음을 만족한다의 부정은 모든 x는 제곱했을 때 0보다 어떻다? 작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면 뭔데? 작다. 서 있다가 아니면 뭔데? 서 있지 않다. 됐나요? 다음 몇 번?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입니다. 명제면 동그라미 아니면 x예요. 자, 1번 보세요. 3의 5제곱은 큰 수이다. 명제입니까? 아니에요. 큰 수가 좀 애매하죠? 자, 2번입니다. 2의 20제곱 플러스 1은 소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럼 이거 명제예요?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모른다는 게 뭐냐면 네가 계산을 못해서 모르는 거지. 맞잖아. 이 숫자 계산했으면 네가 알아야지. 소수인지 아닌지 네가 다 대입해서 찾아야지. 그럼 결론은 뭐야? 소수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오겠지.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명제입니까? 네, 명제라고요. 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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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명제라고요. 자, 3번입니다. 정삼각형의 변은 4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5예요? X예요? 5. 명제죠. 근데 거짓이죠. 4번입니다. 성현이의 남자친구는 묻지다. 됐죠? 왜 저래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읽고 얘기하시면 아이 뭐야 개쉽네 하는 문제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 거예요.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우리 여기서만 볼 겁니다. 전체를 제한해 놨습니다. 원소가 누구 있어? 12 양의 약수죠? 그럼 누구 있는 거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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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얘네들만 볼 겁니다. 이때 조건 P가 나왔음. 뭐야? 이거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말할 수 있잖아. 2차 방정식이네.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2, 3. 그럼 집합 P의 원소는 누군 거야? 2하고 3 두 개 있는 거야.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의 모임. 됐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나P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해달래. 나P P가 아닌 애들이죠. 그럼 P의 여집합의 원소들을 말하면 되지. 집합 P의 원소는 2하고 3이었으니까 P 여집합의 원소는 누가 있는 거니? 1, 4, 6, 12 있는 거죠. 됐죠? 끝. 그래서 결론 다 더한 값 몇 나와요? 23입니다. 됐을까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면 돼요. 해서 정리합니다. 넘어가서 15번 문제로 갈게요. 쭉 갑니다. 자, 15번 문제. P 또는 Q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어머, 조건 P 4의 배수들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4의 배수는 몇 개인데? 25개. 그럼 집합 P의 원소의 개수는 25개일 거야. 됐죠? 5의 배수들 그럼 집합 Q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20개일 거야. 그럼 P 또는 Q니까 P와 Q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 그럼 P가 25개, Q가 20개, 더해서 몇 개? 45개라고 말하면 안 되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왜?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쭉. 5의 배수는 5, 10, 15, 20 쭉. 겹치는 거 있네. 4의 배수에도 20, 깜짝아. 4의 배수에도 20 셌을 거고 5의 배수에도 요 20 똑같이 셌잖아. 그러면 5와 4의 공배수 20의 배수를 한 번씩 더 센 거잖아. 그럼 20의 배수 몇 개? 뺐어야지. 두 번 셌으니까 한 번은 빼야지. 그래서 결론 25 더하기 20에서 5를 뺐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몇 개? 40입니다. 됐죠? 이런 표현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되는 문제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18번. 자, 18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라는 명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참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참인 명제였으면 좋겠대. 진짜로 모든 x를 다 때려 넣어도 무조건 0보다 어땠으면 좋겠대?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x에 1 넣어도 커야 돼. 3 넣어도 커야 돼. 마이너스 5 넣어도 컸으면 좋겠고 0 넣어도 컸으면 좋겠대. 누구를 넣어도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2 넣으면 나오는 값, 3 넣으면 나오는 값, 10 넣으면 나오는 값, 20 넣으면 나오는 값을 내가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4a 빼기 4를 y라는 문자로 치환합니다. 왜요? 너무 길어서요. 됐음? 괜찮아? 그러면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됐음?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인 거죠. y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y가 누군데? 얘인데요. x에 1 넣으면 나오는 y값, 2 넣으면 나오는 y값, 누굴 넣어도 나오는 y값. 몇 차 함수? 2차 함수. x축과 y축 이용해서 그릴 수 있겠죠.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폐계수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그럼 내가 이거 그래프 굳이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건 확실한데 이거 어디다 좌표표면 어디다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A가 누군지 몰라서. 됐지?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거네요.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인데 이때 나오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위에 y좌표를 관찰했을 때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y가 0일 때가 있을 거야. 좌표 평면에서 y가 0일 때 뭘 의미해요? x축을 의미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모든 점들이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다. 됐음? 그럼 내가 그래프 그렸을 때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아닌데요?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 상관없는데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음? 0은 나와도 되잖아. 받아들여? 그럼 결론. 내가 그린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나거나 접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됐음? 자, 명제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함수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됐음? 만나는 점이 없거나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안 만나면 0보다 작다. 접하면 0이다. 서로 다른 두 점 만나야 큰 거죠. 됐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판별식 봐야 되겠죠. 짝수 공식 가면 됩니다. a제곱 빼기 4a 빼기 4.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a 빼기 2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만족하는 a 값은 누굽니까? 밖에 없네요. 마지막은 2차 부등식. 됐죠? 그래서 명제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를 관찰해서 판별식까지 간 다음 마지막 2차 부등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끝.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야, 앞으로의 문제들은. 왜?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조각조각 내서 문제에 녹여낼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막 위치관계를 모른다거나 그래프 개형에 대한 감이 없다거나 혹은 2차 부등식을 못 푼다거나 그럼 끝났지 뭐. 못 푸는 거지. 단순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긴장해 주시고 바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이었어요. 그럼 넘어가서 뒤로 가봅니다. 자, 이 부분 좀 볼게요. 7페이지 쪽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명제, 조건, 그리고 명제가 참이니 거짓이니 그때 어떻게 봐야 되니 부정이 붙으면 어떻게 얘기할 거니 따위들을 보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명제를 관찰했을 때 이 명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다 써볼게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명제 맞나요? 명제 맞나요? 그래서 명제들을 구성해 봤을 때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앞에 있는 2의 배수를 만족한다면 뒤에 있는 4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할까? 이게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인 명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금부터 기호를 이렇게 쓸 거야. 앞에 있는 조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뒤에 있는 Q라는 조건을 만족하니? 라고 물어볼 거고 이게 맞으면 참인 명제, 틀리면 거짓인 명제 해서 짝대기를 찍 긋고서 얘기할 겁니다. 앞에 있는 P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Q 조건을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왜요? 2의 배수면 4의 배수가 아닌 거야? 아니면 참이라는 거야? 생각해야 돼. 2의 배수면 4의 배수야? 그래서 2의 배수들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표현해 보면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고 막 있겠지? 4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관찰해 보면 4도 있고 8도 있고 12도 있고 16도 있고 막 있겠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네요. 얘네들은 전부 다 4의 배수라고 말해도 될까요? 안 되는 이유 뭐 때문에? 2, 6,
10 이런 애들 때문에. 됐음?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야 될까라고 하면 관찰해도 돼요. 이거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쭉 눈으로 봐. 한번 써봐. 맞아 틀려? 에이 틀렸네. 됐죠? 맞았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자, 이의 배수들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는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고 10도 있고 12도 있고 막 있겠죠? 두 번째, 내가 4의 배수를 역시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4의 배수들. 됐지? 됐을까요? 자, 이때 봅니다. 2의 배수를 만족하면 전부 다 4의 배수라고 말해도 됩니까? 안 되죠? 왜? 2의 배수 집합이 4의 배수 집합을 포함하고 있거든.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2의 배수라고 다 4의 배수야? 그건 아니야. 대신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4의 배수들이라면 전부 다 2의 배수인 거야. 맞아 틀려? 맞네요.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가 참일 겁니다. 그럼 이 명제가 참이라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앞에 있는 가정, 얘를 P, 뒤에 있는 결론, 얘를 Q라고 했을 때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그 말은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될 때를 말할 거야. 됐음? 그래서 집합 P에 있는 원소는 집합 Q에 있는 원소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 단적인 예로 금총고를 다닌다고 하면 고등학생일 거야. 맞아 틀려? 맞죠? 왜? 금총고가 전체 고등학교의 부분 집합이거든. 됐음? 근데 거꾸로 고등학생이라면 금총고 다닌다고 해도 될 거야. 틀렸죠? 문제고도 있는데요. 됐음? 그래서 명제가 참이니 거짓이니 판단하는 직관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그게 아니면 거짓이죠. 됐음? 그래서 포함관계로 우리는 참거짓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P가 Q에 포함되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입니다. 포함 안 되면요. 당연히 거짓이죠. 됐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거짓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왜 거짓인지 그 예가 필요할 수 있어. 걔를 우리가 발레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봅니다. 집합 P가 다음과 같이 있고요. 집합 Q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이죠. 왜 거짓이에요? 집합 P를 만족하는 값들 중에 Q에 속하지 않는 애들이 있거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발레로 얘네들의 예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얘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마찬가지 2의 배수면 다 4의 배수입니까? 아니에요. 왜? 2의 배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닌 애들 2, 6, 10 이런 애들 때문에요 라고 예를 들어주듯이 이렇게 말해주시면 왜 거짓인지에 대한 증거도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안 되는 예시까지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참거짓 빨리 판단해 볼게요. 첫 번째 보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을 거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는 당연히 마이너스랑 2 사이에 있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100이랑 플러스 100 사이에도 있겠죠. 왜?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포함관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끝. 2번입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야, 3의 배수면 6의 배수니? 왜? 3도 있고 9도 있고 15도 있고 그치? 얘네 아니잖아. 됐음? 3의 배수가 6의 배수에 포함되지 않잖아.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죠? 됐죠? 자, 3번입니다. x제곱이 x면 x세제곱은 x일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x제곱이 x면 x세제곱은 x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주세요. 자, x제곱이 x랑 같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로 등호 성립하나요? 등호 성립하나요? 자,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가정이 있고요. 뒤에 결론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가정,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예요? x에 1 넣으면 등호 성립하죠. 0 넣어도 등호 성립합니다. 됐죠? 그럼 x제곱이랑 x가 같다는 얘기는 x가 1이거나 0이라는 말이겠지. 맞아? 그럼 1 넣으면 같은 거 맞아요? 0 넣으면 같은 거 맞아요? 그럼 앞에 거 만족하면 뒤에 것도 만족하는 거 맞아요? 맞네요. 됐음? 그럼 뒤에 있는 조건 x값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누구 넣으면 같아지죠?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네요. 됐음? 그럼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잖아. 됐죠? 그럼 참이네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xy 더한 값과 xy 곱한 값이 정수면 xy 모두 정수일 거야. 맞을까 틀릴까? 왜요? 어떤 실수요? 그래서 예를 들어야 돼. 다시. 아니, 둘이 더한 게 정수고 곱한 것도 정수가 된대. 그러면 둘 다 정수일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왜 아닌데 말해봐. 루트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x 플러스 y는 몇인 거야? 0. xy 몇인 거야? 0. 됐죠? 그럼 더한 거와 곱한 게 정수가 되도록 하는 xy 값을 내가 이렇게 두 개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두 개가 정수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거짓이에요. 됐음? 내가 지금 써드린 예가 뭔데? 안 되는 그 예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 예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를 공부하시면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 명제가 무슨 뜻인데, 조건이 무슨 뜻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해석들이 어려운 거야. 그럼 한 번 더 연습하러 갑니다. 27번으로 가요. 27번. 참인 명제 골라봅시다. 27번입니다. 참인 명제 골라봅시다. 1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왜요? 제곱한 게 1 나오면 x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1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됐죠? 시인 잘 봐야 돼요. 시인아 잘 봐야 돼. 우리 같이 잘 봐야 돼. 알았지? 좀만 힘내보자. 자, 2번입니다. xy 곱한 게 0보다 크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거야. 맞아요? 왜요? 잠깐만. 지금 문장 읽으면서 계속 참거짓 판단하잖아.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 읽으면서 아이 뭐 개똥같은 소리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집합에서의 포함관계로 바꿔서 봐야 돼. 근데 사실 집합의 포함관계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찾는 걸 조금 더 연습해 줄 필요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조해서 읽으세요. 강조해서 읽습니다. 자, 봐봐.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게. 자, 보기 1번. 보기 1번.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됐죠? 있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근데 얘를 강조하면 이렇게 돼. x제곱이 1이면 무조건 x는 1이야. 맞아 틀려?
거짓이야. 됐음? 아까보다 조금 더 느낌 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만 붙여도 돼. 무조건 맞아? 금총고 다니는 학생이면 무조건 고등학생일걸? 맞아 틀려? 맞아. 아니야? 금총고 다니면 고등학생 아닌 애 있어? 됐어? 왜? 금총고는 고등학생의 부분집합이잖아. 포함되잖아. 그럼 참인 거 맞아. 근데 굳이 포함한 게 안 가고 조금 강조해서 읽어도 나쁘지 않게 해석이 된다고. 다시 2번.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잖아? 무조건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걸 거야. 맞아 틀려? 아,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 됐음? x가 0보다 크면 무조건 1보다 큰 수야. 아, 0.5면 어떡할 건데. 됐음? 마찬가지 3번 같은 거 보면서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0보다 큰 애들 0보다 큰 수면 전부 다 1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때문에? 얘네 때문에. 됐음? 포함관계 성립 안 한다고. 그려보시든 아니면 강조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자, 4번입니다. x제곱과 y제곱이 같으면 무조건 x랑 y 같은 거야? 거지. 됐음? 그러니까 무조건만 붙여도 약간 더 느낌이 명확해진다고. 5번. x제곱 y제곱 더해서 0 나왔어. 그럼 무조건 x가 0이고 y도 0인 거야. 맞아 틀려? 맞네요. 됐죠? 참고로 5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곱 더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x가 0이고 y도 0이라는 말 되게 자주 쓰이니까요. 여기 실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처음부터 잘 읽어야 됩니다. 됐을까요? 해서 정리.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27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입니다. 거짓인 것은 모두 몇 개인지 누군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 첫 번째 4의 약수면 8의 약수일걸? 미안, 강조해서 읽을게요. 4의 약수면 무조건 다 8의 약수인 거야. 맞아 틀려? 4의 약수 누구? 그거 8의 약수야? 다? 맞네. 끝! 됐죠? 두 번째 니은. A, B가 무리수면 더한 것도 무리수다. A, B가 무리수면 무조건 더해도 무리수인 거야. 왜 아닌데? 루트 1랑 마이너스 루트 1도 있잖아. 됐죠? 그 다음에 0 나오니까 유리수인데요? 맞아요. 니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그 표현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디귿입니다.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무조건 각 B랑 각 C는 크기가 똑같다. 맞잖아. 리을입니다. A 빼기 2, B 빼기 3이 0이면 무조건 A는 0 또는 B가 3일걸? A가 2거나 B는 3일 거야. 맞아 틀려? 맞잖아. 아, 둘이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겠지. 됐습니까? 마지막. A, B가 자연수일 때 A 더하기 B가 짝수면 무조건 A, B도 짝수일걸? 아, 둘이 더한 게 짝수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둘 다 짝수인 거야. 맞아 틀려? 둘 다 홀수일 수도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2개. 됐음?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주고 나면 별거 없는데 네가 해석해야 돼. 본인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시들입니다. 편하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는지 잘 찾아주시고 30번 문제 하나 본 다음에 쉬는 시간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오늘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열정.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P 조건 나왔죠? 요렇게. Q 조건 나왔죠? 저렇게. 자, 명제가 나와 있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얘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P이면 무조건 Q인 거야. 됐음? 조건 P를 만족하면 무조건 조건 Q도 만족하는 거야. 됐음? 그 말은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는 거야. 따라올까요?
됐을까요? 그럼 조건 P x 빼기 a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딱 이것 때문이지. 절대값이 있어서. 절대값이 무슨 뜻이에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는 x 빼기 a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어딘가에 있나 보다. 그럼 양변에 a를 더하면 x는 a 플러스 3과 a 빼기 3 사이에 있는 게 x값인가 보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진리집합 x의 범위는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죠. a 빼기 3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됐죠? 두 번째, 조건 Q를 받습니다.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인수분해되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프까지 그려드리는 서비스 보여드립니다.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6이랑 4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축 밑에 나올 때 얘네들 나올 때 있는 거구나. x에 누구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 이게 조건 Q. 됐죠? 그럼 문제에서는 다음 명제가 참이 되고 싶어요.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집합 P,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수직선에 그려보자. 얘가 Q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Q 범위는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얘를 우리가 Q라고 했네요.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이 안에 이렇게 뿅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됐죠? 그럼 P가 Q에 포함됐으니까 P 조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Q도 만족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누구야? A 빼기 3. 여기는요, A 더하기 3. 됐죠? 끝. 정리합시다. 여기 A 빼기 3보다 마이너스 6보다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 말은 무슨 뜻?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6보다. 같아도 될까요? 어차피 상관없죠? 둘 다 칠해져 있으니까. 그럼 넘어가서 A는 누구? 마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와야 함.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보면 A 플러스 3이 4보다 왼쪽에 있죠. 그럼 4보다 어떻다? 작아야 되겠지. 같아도 될까요? 뭔 상관? 둘 다 포함됐는데. 그럼 넘어가면 A는 어떤 애? 1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래서 결론.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오면 다음 명제가 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은 몇입니까? 답입니다. 이런 거지 뭐. 됐죠?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문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듣는 거, 내가 많이 듣는 게 이거야. 전교 1등 하려면 전교 1등은 공부를 많이 했음. 공부를 열심히 했음. 뭐 열심히 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교 1등은 공부 열심히 했을 거야. 맞아 틀려? 대충 했어요? 전교 1등이요? 진짜 그랬을까요? 네. 뭐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참입니다. 전교 1등은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래야 전교 1등이지. 됐죠? 이때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하잖아. 이때 이 가정과 결론을 뒤집으면 우리가 얘를 여기라고 불러. 결론과 가정과 결론을 뒤집습니다. 가정하고 결론을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전교 1등이면 공부를 열심히 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교 1등함.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네. 거짓입니다. 그래서 자, 명제가 참일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이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으면 얘가 거짓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요. 명제가 참일 때 이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서 역을 관찰하면 거짓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역도 참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역이라고 불러요. 가정과 결론을 뒤집었다. 두 번째, 대우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가정과 결론에 부정을 붙이고 그 다음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대우라고 불러요. 자, 원래 명제 여기 있습니다. 전교 1등이면 공부 열심히 했음. 이거의 대우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전교 1등이 아님.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전교 1등 안 될 거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해드려요. 명제가 참이잖아. 대우도 참입니다. 다시요. 명제가 참이잖아. 대우도 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대신 역은 내가 몰라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봐야 돼. 그래서 명제와 대우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명제 안 배운 거야. 됐죠? 다시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전에 요 말부터 좀 해드릴 거예요. 뭐 전에도 들었을 거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 공부 열심히 하면 전교 1등해? 아니야. 막말로 한 10명 정도 학생이 맨날 밤새서 죽어라 공부했는데 그 10명이 다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잖아. 한 명이잖아. 됐음? 근데 오해한다고. 뭐라고? 야, 공부 열심히 했으면 전교 1등 했어야지. 이게 거짓이잖아. 그럼 봐봐. 이 명제가 거짓이다. 이 명제 대우를 말해도 거짓일 거다. 자, 대우 말합니다. 전교 1등이 아니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 당연히 거짓이니까 얘도 뭐야? 거짓이어야 돼. 됐죠? 근데 이게 참인 줄 알아. 와, 나 이번에 1등급 못 맞았네? 공부 열심히 안 했나 봐. 누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이거 잘못 오해한 경우 되게 많아. 그래서 성적표 딱 받자마자 아니, 이 점수라고? 너 공부 안 했구나 이놈 새끼야. 다 때려쳐! 이런 경우도 있잖아. 말하셔야 돼요 이제 수학적으로. 어머니 전교 1등한 친구는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하시겠지. 열심히 했겠지?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전교 1등 합니까? 그건 아니겠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학교 나와서 하실 거 아니에요. 하고서 말해드리면 돼. 그래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지금 그 논리는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등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1등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하세요.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 되는 걸까를 생각해 볼게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경우로 보겠습니다. 그럼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는 말일 겁니다. 그럼 전체 집합 안에 집합 P는 집합 Q에 포함된 형태로 그려질 거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이때 이 명제 대우는요 이렇게 써지겠죠? not Q이면 not P이다. 됐죠?
Q가 아니면 P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봐야 되는 건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 됐음? 다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인지만 확인해 보면 돼. 지금처럼 P가 Q에 포함됐을 때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고. 확인해 볼게요. Q의 여집합은 여기죠. Q의 바깥 부분.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딘데? 이 P의 바깥 부분인 거잖아. 맞아? 지금 처음에 색칠된 부분이 P의 바깥 부분에 포함되는 거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라고 할 수 있네. 받아들임?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Q가 아니면 P가 아닙니다라는 명제도 참인 거야.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꼭 어필하셔야 돼요. 어필하셔야 돼요. 하나 더 너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전교 1등 다 하는 거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1등급 다 나오는 거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건 딱 하나야.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 모든 가능성이 다 없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1등급 못 맞아. 좋은 대학 못 가.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됐죠? 열심히 하세요. 집에서 혹시나 잘못된 명제를 가지고 너를 괴롭힌다면 꼭 수학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얘기하세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학원에서 선생님이 말해주셨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올바른 명제를 올바르게 설명해 드렸고 올바르게 알려드렸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에요. 왜입니까? 명제가 참이라는 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여집합으로 바꿔서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에 포함되거든. 그러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참입니다. 됐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3번 문제 보세요. 자, 조건 3개 있습니다. PQR이고요. 진리집합 PQR 그려놨습니다. 보면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포함관계 보일까요?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보입니까? 보여요? 뭐 보여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어요? Q가 P한테 포함되어 있지. 맞아? 그럼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되어 있죠. 그 말은 Q이면 다 P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됐음? 다시 문산제일고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 고등학생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 포함관계. 마찬가지 또 보이죠? 집합 Q가 집합 R에 포함되어 있죠. 맞니? 그럼 Q이면 R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참인 명제 몇 개? 2개. 됐죠? 그럼 내가 아는 명제는 2개밖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다음 명제 Q이면 P이다가 참이에요. 그럼 이 명제의 대우 누구?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입니다. 마찬가지 Q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이네.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 누구예요?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겠죠. 됐음? 그래서 결론 나는 총 참인 명제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기가 5개예요. 아닌 걸 구해달랍니다. 1번 있네요. 2번 있네요. 3번 있죠? 4번 없네요. 4번이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넘어갔어요. 민서야? 민서야? 넘어갈게. 방금 이야기한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때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서 우리는 명제 역이라고 합니다. Q이면 P이다.
이때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바꾸면 우리는 얘를 대우라고 합니다. 낙취이면 납피이다. 됐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 둘 사이를 뭐 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그 표현은 이제 안 써요. 그래서 결론과 가정을 바꾸면 역, 결론과 가정을 바꾸고 부정도 붙이면 대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요겁니다. 가장 밑에 써 있어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일 때 그 명제의 대우도 참입니다. 됐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무조건 빼박. 이유는 집합에서의 포함관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됐음? 조심하십시오. 명제가 참이라고 그 역도 참이냐? 그 역도 거짓이냐?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과 참거짓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36번 문제 볼게요. 자, 명제입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잘라주시면 돼요. 시원하게 자르면 돼요. 그냥. 자, 어떻게 해? 누구이면 누구이다. 가정이 누구고 결론이 누굴까?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여기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면과 이다를 갖고서 자르시면 돼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됐죠? 이 명제에 누구 찾으라고? 역. 그럼 뭐 하면 돼? 가정 결론 위치 바꿔서 쓰면 돼요. 그럼 말해봅니다.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을까요? 다음 몇 번? 네. 자, 밑에다가 한 줄 더 쓰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준 명제의 대우를 말해 볼게요. 대우는 어떻게 말하면 돼? 위치 바꾸고 위치 바꾸고 부정 붙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야? 작다. 작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죠. 그리고 이고가 붙었습니다. 이고, 그리고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됐죠? 얘가 대우입니다. 됐을까요? 뭐 미쳤다고요? 다시 대우는요.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작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끝. 그리고 또는에도 부정이 붙어요. 드물어간의 법칙으로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표현 다시 얘기한 거야. 그래서 36번 명제 역도 말해주고 대우도 말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9번 문제로 가볼까 합니다. 자, 문제에서 꽈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중 그 대우가 거짓인 걸 찾으라고 했죠. 됐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그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겠죠? 나는 대우가 거짓인 걸 찾으라고 했네요. 그 말은 다음 명제가 거짓인 거 찾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1보다 크잖아? 제곱하면 1보다 클 거야. 자, 직관적으로 갑니다. 강조해서 다시 긋게요. x가 1보다 크잖아? 무조건 제곱하면 1보다 커. 맞아, 틀려? x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제곱한 것도 1보다 클 거야. 맞아, 틀려?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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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네요. 우리 거짓 찾아야 되는 건데? 2번. x가 4의 약수면 무조건 8의 약수일 거야. 야, 4의 약수잖아? 그럼 무조건 다 8의 약수다. 맞아요? 참이네요. a가 b보다 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무조건 클 거야. 왜? 됐죠? 아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막 집합으로 표현해서 포함관계로 어떻게 말해요? 맞아. 그렇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직관적으로 뚫어야 돼. 그때 여러분들은 조금 강조해서 읽어줘. 그러면 돼.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봐. 맞나 틀렸나. 4번도 읽어봅니다. x가 2면 무조건 제곱하면 4일걸? 맞잖아.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잖아? 제곱해봐. 무조건 1보다 작다. 맞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네. 4번이 답이었습니다. 39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43번입니다. 43번입니다. 자, 대우 말해주세요. 조건 P가 나왔네. 그렇구나. Q가 나왔네. 그렇구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네. 이 명제가 참이 됐으면 좋겠네. not Q이면 P다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네. Q가 아니면 다 P라고 말해도 되나 봐. 그래서 우리는 포함관계로 바꿔서 이야기해 봐야지. not Q이면 Q가 아니면 전부 다 P라고 말해도 되나 봐.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Q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 이거는 전부 다 P라고 말해도 된대 라고 쓸 수 있나 봐. 그러면 not Q, Q가 아닌 범위를 찾아야 되겠다. 자, Q 범위를 수직선에 딱 그려보면 A-5보다는 크고 2A보다는 작은 애들이 Q 범위니까요. Q가 아닌 not Q의 범위는요. A-5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2A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우리는 not Q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건 P의 범위는 1보다 작은 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고 나와 있구나. 그러면 자, 수직선에다 두 개를 다 그려봐야지. P조건 1보다 작은 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이 P조건. 근데 이 P조건 안에 not Q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네. 1보다 왼쪽에 A 빼기 5가 있어서 얘보다 작거나 같음 이렇게 말해야 되겠고 4보다 오른쪽에 2A가 있어서 2A보다 크거나 같음 이러면 P 안에 not Q가 들어있는 거겠네. 됐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2A가 4보다 더 큰 수가 와야 돼. 혹시 둘 다 색칠되어 있어요? 같아도 상관없겠구나. 어차피 포함되니까. 두 번째, A-5가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작아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A-5가 만약 1이랑 같아진다고 하면 얘는 1이 없는데 얘는 1이 있는 거잖아. 그럼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같아지면 안 될 거야. 그래서 결론 넘어가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올 거고 A는 6보다 작은 애가 올 거니까 A에 올 수 있는 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애가 완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등호가 분리, 안 분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속도로 풀기를 바랬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세요. 혹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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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Q 부동호가 틀렸어요? 오, 어머, 여기 등호 있네? 아이씨, 제가 한 10년 전에 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안과를 갔었어요. 노안이 왔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프린트 한 이 정도 있으면 안 보여요. 흐려요. 이 정도 있으면 보여요. 나는 왜 옛날에 아저씨들이 맨날 신문 보고 이럴 때 안경 쓰고 있다가 올려갖고 뭐 이렇게 봤잖아.
왜 그러나 했거든. 노안이더라고. 미안합니다. 네, 못 봤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여기 등호가 있었구나. 아씨, 고마워요. 그럼 여기 등호 빼야 되겠죠? 등호 빼야지. 빼야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등호 뺐어야 되네. 등호 빼야지. 빼. 미안해요. 그래서 답이 맞든 적든 틀리든 정확하게 봤어야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는 2a는 4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아도 될까요? 상관없죠? 왜요? 어차피 4 여기 P한테는 4가 있는 거고 Q한테는 얘가 똑같이 4가 된다고 얘는 Q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P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등호부터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데 중간에서의 과정들과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요거 등호가 있고 없고는 답에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잘 보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혹시 이게 또 헷갈리나요? 자, 봐봐. A라는 애가 있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B라는 애가 있어. X는 1보다 큰 거야. A가 B에 포함될까? B가 A에 포함될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될까요? B가 A한테 포함되죠? 왜요? 둘 다 똑같이 1인데 A한테는 1이 있고 B한테는 없잖아. 됐죠?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를 잘 보시면서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죠, 이거? 14페이지인가요?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수업 때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얘기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명제 증명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 충분 조건까지만 다음 수업 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명제 배운 거 테스트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수업 때 해오셔야 되는 거는 14페이지까지 안 풀었던 문제들을 좀 풀어주시고요. 풀어오시고요. 맨 뒤에 보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채점해 주시고요. 틀린 거 고쳐오시고 안 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웠던 거 혹은 틀렸는데도 고쳤는데도 다시 또 틀린 문제들 다음 수업 때 와서 질문해 주시면 그거 해결해 드리고 뒤에 있는 필요 충분 조건 관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명제 증명 절대 부등식 요거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한번 간단히 볼 거예요. 그게 다음 토요일 수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되면 이제 명제 증명하고 절대 부등식을 할 거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이 되면 그거 피드백한 다음 또 테스트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명제 끝. 그리고 내신 대비 교재 나갑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은 다음과 같아요. 자, 정리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숙제 잘 해오세요.